자, 이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까지 해서 지수함수 한번 마무리 해볼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그냥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풀 때는 푸는 방법만 알면 되겠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크게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우리 함수에서 봤던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고 그 세 가지에 맞는 풀이법을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 풀이법 3개니까 한번 써보자. 1번 밑을 갖게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2의 x제곱은 뭐 2의 37이다 뭐 이런 식이 떴어. 그럼 x는 37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지수를 갖게 해도 괜찮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이그젠플 써있지? 이그젠플 한번 보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달래. 이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4가 지금부터 2의 제곱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럼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니까 이거는 미체 갖게 하는 경우지. 미체 갖게 하는 것부터 다시 보자. 미체 갖게 하는 경우니까 밑이 2로 똑같네? 그럼 위의 값이 서로 똑같아야 되네. 이렇게 풀겠다는 게 1번 케이스였고, 2번 케이스 지수를 갖게 하는 건 이렇게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이다 라고 형태가 되면 a가 b, a랑 b가 똑같다 라고 하거나 또는 fx가 0이어도 되는 거지. 이거 꼭 주의해야 돼. 그치? 얘가 0이면 우리 지수 성질을 해서 a, b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0이잖아. 그 값은 1이잖아. 뭐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fx는 0일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그럼 우리 이거 하나의 세트로 외우자 그랬지? 반복하면 뭐한다? 치환한다. 그 치환할 땐 항상 뭐 주의해야 된다? 치환은 범위를 넘긴다. 그렇게 해서 방정식 다음 걸 풀어갈래? 그럼 어떻게? 3x제곱도 t라고 치환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쭉 풀어주게 되면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오지만 그럼 정답 2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지워야지. 왜냐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풀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지수 부등식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등호냐 부등호냐 그 차이지. 그래서 큰 틀에서 푸는 방법은 같은데 디테일 하나가 추가되지. 뭐냐면 여기 이 디테일이 추가되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여야 되고 밑이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지? 우리 증가함수 개형 때문에 그렇지. 봐봐. 증가함수일 때는, 즉 a가 1보다 클 때는 a의 x 원제곱보다 a의 x 2제곱이 크다라고 치면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x가 커야겠지. x2 쪽이.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로 x가 작아야 y값이 크기 때문에 y값 큰 놈은 x값이 작아야 된다. 이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밑을 붙이거나 뗄 때 전부 어떤 밑을 붙이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될 수도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 옆에다가 밑을 붙이거나 뗄 때 부등호 방향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옆에다가 잠깐 정리해줄까? a가 1보다 크면 이면 어떻게 한다? 떼거나 붙이거나 마찬가지. 전부 다 부등호 유지.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이면 부등호 반대.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 푸는 방법은 비슷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와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밑을 같게 했어.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근데 a가 1보다 크대. 그럼 밑 뗄 때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니까 f가 g보다 작다.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똑같은 부등식이었어도 a를 뗄 때 0과 1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f가 g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a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a x제곱꼴이 반복되면 뭐한다? 치환한다. 치환할 때는 범위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끝.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도 (1번) (2번)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유형 한번 정리해보자. 위의 값이랑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우리 할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고, 요 위에는 중요한 말이니까 요거만 빨간색으로 바꿔주자. 여기까지 다 전부 기억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놓칠 수 있으니까 요것들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 설명하고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 1번 다음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세 가지 케이스 중 하나겠지. 밑 같게 하거나 지수 같게 하거나 a x제곱꼴이 반복되거나. 지금 현재 81은 3의 4제곱이니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지. 따라서 2x 플러스 1은 4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그럼 x는 2분의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다. 2번 5의 2x 플러스 1제곱은 125의 x제곱이다. 그러면 125도 그냥 5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5의 거듭제곱 숫자들은 전부 다 5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5의 세제곱의 x제곱이니까 5의 3x제곱 되겠네. 그럼 뭐랑 뭐가 똑같으면 될까? 따라서 2x 플러스 1과 3x가 같아주면 되겠다. 그럼 x는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번 다음 방정식을 풀래. 그러면 2의 x제곱과 2의 2x제곱이 있는 걸 봐서는 2의 x제곱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걔를 t라고 치환한다. 이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 꼭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인수분해 때려주면 맞불. 그치? 그럼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 얘가 0 돼야 된다. 여기서 t는 마이너스 1이다 고르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t는 2. 유일한 근이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지. t는 2라고 해서 끝내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구한 값은 t인데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라는 뜻은 뭐야? x의 값을 구해달라는 뜻이잖아. 그럼 마지막 치환 풀어줘야지. 이렇게. 따라서 x는 얼마?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최종적인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3의 x제곱과 3분의 1 x제곱. 이건 어떻게 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3의 x제곱도 우리 3분의 1 x제곱도 똑같이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3분의 1 x제곱도 그 치환한 문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3의 x제곱꼴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해볼게.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서 t가 0보다 크다까지 한 세트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t 플러스 t분의 1은 2다 라고 써도 되는 거 괜찮지? 그럼 양변에 t를 곱해주면 t제곱 플러스 1은 2t.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얘는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t는 1이라는 뜻이고 치환 풀어줘서 3의 x제곱은 1이다 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얼마야 된다? 0이어야 3의 빵제곱이 1 되겠지.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
3번 풀러 가보자. 이제는 부등식 풀제. 자, 부등식 풀 때 밑에 같게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건지만 확인해주면 돼. 125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5의 세제곱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상 우변이 무슨 뜻과 똑같은 거냐면 5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똑같은 뜻이지. 그러면 이제 5 밑 같으니까 밑 떼고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하고 싶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냐 바근대로 바뀌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아래를 쳐다봐야 돼. 5네? 1보다 크네?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겠네. 이렇게 마무리. 괜찮지? 2번도 똑같이 해볼게. 2번도 얘가 여기에 1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밑 똑같이 받쳤네. 그러면 지수끼리만 비교하고 싶은데 밑 떼야겠지. 밑 뗄 때 밑에 있는 숫자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0과 1 사이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뒤집혀서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 3번 3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이 9의 x제곱보다는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면 둘 다 3으로 통일하자.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은 작다. 누구보다? 3의 2x제곱보다. 밑 똑같이 맞췄네. 밑 떼고 싶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이렇게. 그치? 넘어가서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날 것 같다. 그 다음에 4번 또 있었네. 4번까지 풀자. 다음 부등식을 풀래. 근데 아까 풀었던 부등식이랑 형태가 좀 다르지? 왜냐하면 3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가 보였으면 좋겠어. 9도 3의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앞에 값이 사실상 3의 2x제곱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줘. 단 t는 0보다 크다. 항상 한 세트로 들고 다녀주고 t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게 될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1, 1, 9, 1 마뿔. 그치? 따라서 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니까 t는 마이너스 1과 9 사이여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답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일단 뭐가 문제야?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를 먼저 구해줘야겠지. 따라서 t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부등식을 풀라고 했지. 그럼 부등식은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나 아직 우리가 찾은 건 t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어떻게? 시원 풀어서 x에 대한 범위로 맞춰줘야 된다. 그럼 9도 어떻게? 3의 제곱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3의 x제곱이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x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는 거지. 지워주고 요만큼만 봐주면 되는 거지. 밑 떼도 되겠네. 밑이 같으니까. 그럼 밑 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답 x가 2보다 작다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지? 요 정도 문제들은 우리 자유자재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 다음에 예제 8번 직접 또 한번 풀어보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1번 자 2의 x제곱 플러스 4제곱은 32의 x제곱과 똑같대. 그럼 얘도 밑에 같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럼 2의 5x제곱으로 맞춰주고 방정식 풀라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4는 5x다.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1, 1, 4, 1, 마. 따라서 x는 얼마? 1 또는 4여야 된다. 그래서 x는 1 또는 4다가 정답이다. 오케이. 두 번째 x-2의 x-4제곱은 3의 x-4제곱이다. 이거는 우리 그 유형이네. 지수가 같은 유형. 그럼 지수가 같을 때는 어땠으면 좋겠다고? x-2랑 3이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그치? 그러면 값이 같겠지. 그래서 x가 5면 괜찮을 거야. 근데 두 번째 경우도 가능하지. 뭐? 지수값 자체가 얼마? 지수 숫자가 얼마? 0이면 괜찮은 거지. 따라서 x가 4인 경우도 만족될 수 있다는 거지. x가 4일 때 한번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2의 0제곱은 3의 0제곱이다가 되니까 둘 다 1인 거 맞지? 따라서 괜찮은 거 맞네.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4하고 5 이렇게. 오케이. 예제 9번 치환을 이용한 지수 방정식의 풀이도 한번 해보자. 방정식을 풀어달래. 봤더니 2의 x제곱 보이고 4의 x제곱 보이네. 그러면 4의 x제곱을 어떻게 보자고? 2의 2x제곱으로 보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까지 자연스럽게 붙을 것 같고, t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t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2는 0 되는 거 맞지? 얘 구성 요소 다 쪼갠 거지. 3 있고 2의 x제곱 있고 2의 제곱 있으니까 얘만 t로 바꾸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1, 1, 4, 8 마마. 따라서 t는 4이거나 8이어야 된다. 그럼 t가 4이거나 8이어야 되니까 치환 풀어줘야겠지. 2의 x제곱이 얼마? 4이거나 8이라는 소리니까 따라서 x는 2 또는 3이어야 된다.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예제 10번. 이제는 지수 부등식이네. 지수 부등식도 한번 우리 풀어보자.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체 같게 하거나 똑같은 형태가 있다면 치환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4, 2, 128 전부 다 다른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2의 거듭제곱 숫자네? 그럼 전부 다 미체 2로 맞춰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도 어떻게 바꾸면 돼?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걸 x번 곱했다는 x 제곱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게 크대. 누구보다? 루트 128보다. 루트 128은 2의 루트니까 2분의 7제곱이 되겠지. 128이 2의 7제곱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한 번에 묶어볼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 플러스 2분의 x제곱은 크대. 누구보다? 2의 2분의 7제곱보다. 따라서 2분의 x 플러스 2는 크다. 2분의 7.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좀 빠르게 했는데 괜찮을까? 밑을 떼고 싶은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유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2분의 x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완성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지? 2번도 마찬가지. 81분의 1, 3분의 1, 루트 3분의 1 다 따로따로 보지 말고 전부 다 밑이 3인 지수로 바꿀 수 있겠네? 라는 생각만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혹시 바로 써도 되나? 조금 빠르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이거보단 커. 누가?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 괜찮을 것 같고, 얘는 작아. 누구보다? 루트 3분의 1보다. 루트 3분의 1도 바꿔보자. 루트 3분의 1은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써도 될까? 그 다음에 루트 3은 어떻게 쓸 수 있지? 3의 2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지. 따라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써낼 수 있겠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써낼 수 있겠다. 그럼 밑을 전부 다 통일시켰으니까 밑 뗄 수 있겠지. 밑 뗄 때 밑이 1보다 큰 숫자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똑같이 유지시켜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냥 1차 연립 부등식이니까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2씩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 나눠주면 4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넘어가서 이제 11번. 이제 치환을 이용한 지수 부등식. 우리 마지막 유형이었지. 얘도 한번 풀어보자. 2의 x제곱 4의 x제곱 보이니까 바로 2의 x제곱은 t다 치환하고 바로 뒤에 0보다 크다를 꼭 붙여주자. t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라고 써줘. 맞지? 여기 2, 1 인수분해 하면 8, 1 마마
되겠지. 따라서 t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라는 t에 대한 일단 범위가 하나 나오고, t가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만족되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t에 대한 치환을 풀어서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내주면 된다. 그러면 치환 풀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럼 2분의 1, 2의 x제곱 8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밑통이 됐으니까 밑 떼고 싶어. 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 x가 마일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완성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2번도 똑같이 해볼게. 자, 일단 3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라는 거 이제 눈에 보일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러면 3의 x제곱을 똑같이 t라고 치환하자. 단 t는 0보다 커야 된다. 꼭 범위 신경 써주고,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럼 t제곱 플러스 t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지. 지수 법칙 거꾸로. 이게 크대. 누구보다? t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보다. 이제 숫자들 한번 정리해서 계산해볼까?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 어차피 9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양변에 그 분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미리 9부터 곱해주고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9 곱해줄게. 9t제곱 플러스, 그럼 여기 t 되겠지? 이게 크대. 누구보다? 얘가 9t니까 9, 9, 81t 플러스 9보다. 괜찮지? 한쪽으로 몰아주자. 9t제곱 마이너스 80t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다. 그러면 9, 1, 9, 1 맞불로 인수분해 되겠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t가 9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t가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지.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t가 9보다 크다 이거밖에 안 나오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3의 x제곱 이제 치환 풀어주면 되겠지. 3의 x제곱이 9보다 커야 되니까 9는 3의 제곱. 밑 떼주고 싶으니까 밑 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겠다. 그래서 정답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 열심히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넘어와서 우리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의 응용 문제가 있네. 응용 문제도 한번 해보자. x에 대한 방정식 블라블라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에 대한 범위를 구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따져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일단 방정식 형태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형태잖아. 그러면 당연히 2의 x제곱은 t다로 치환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줘야 될 것 같아. 단 t는 0보다 크다. 그럼 먼저 치환된 식부터 써볼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t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k는 0이다라고 써는 거 혹시 괜찮을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뭐?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x에 대한 두 실근일 거잖아. 네이밍을 하면 돼. 문제가 어려울 때는 네이밍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저 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봐. 라고 하자. 그러면 2의 x제곱은 t니까 2의 알파 제곱은 어떤 t값과 매칭이 될 거고 2의 베타 제곱도 어떤 t값과 매칭이 되지 않겠어? 그럼 걔를 각각 또 t1, t2라고 해보는 거야. t1, t2라고 하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너가 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넌 표현한 거지. 누구와 누구로? t에 대한 식이니까 t1과 t2로. 알파 베타가 다르면 당연히 t1, t2도 다르겠지. 이건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어? 고1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지?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사실 그래프로 옮기는 게 제일 좋지. 이 참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점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니까 이 참수가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맞지?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두 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결국 무슨 말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주면 되겠네. 현재 1차항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짝수 판별식 4분의 D 써주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4K의 절반 얼마지? 마이너스 2K. 그래서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C는 K니까 K. 계산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K 곱하기 4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4분의 1보다 커주면 되겠지. 안 되는 범위 있는지 찾아보면 안 되는 범위가 K가 0보다 작은 게 불가능하지. 왜냐면 봐봐. T1, T2도 어쨌든 T잖아. 그러면 T1, T2 얘네 둘 다 모두 무슨 근? 양근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양근일 때 생각해봐. 그럼 두 양근을 더하거나 곱해도 무조건 양근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찾을 수 있지. 두 근의 합은 얼마? 4K. 곱은 얼마? K잖아. 양근 두 개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합 4K도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결론으로 K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 계산 결과 K가 0보다 작다가 나왔어. 모순이지.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크다만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될 것 같아. 항상 어떤 값이 두 개가 나왔어. 두 개가 정답의 후보야. 그럼 둘 다 되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돼. 나중에라도. 지금처럼 이렇게라도. 이게 과연 정답일까? 해서 체크해봤더니 아니네. 그러면 X 치면 돼. 괜찮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그 다음에 예제 13번은 격자점의 개수라는 테마의 문제래. 우리 한번 읽어보자. 좌표평면 위에서 두 곡선 y는 2의 x제곱, y는 4의 x제곱과 직선 y는 32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중에서 네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오케이. 그럼 일단 문제를 읽어봤더니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그림으로 표현해놓고 문제를 다시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럼 얘 그릴 수 있지? 그릴 수 있지? 그릴 수 있지? 그럼 일단 그림으로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지. 이거 어차피 딱 계산 써봐도 이게 수식으로 풀리는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문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 0,1을 지나면서 x축이 점근선이 y는 2x제곱 있을 거고 y는 4의 x제곱은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 2의 2x제곱이라고 봐도 돼? 그치? 그리고 혹시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살짝만 다시 기억하면 x 대신에 2x가 들어갔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라고? x축 방향 몇 배 축소? 2배 축소였지. 혹은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y는 4의 x제곱을 직접 점 찍어보면 돼. 그럼 얘가 1,2 지날 때 얘는 1,4 지나고 2,4 지날 때 얘는 4,16 지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어쨌든 점 찍어보게 되면 y는 4의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y는 32 그리자. y는 32 쭉 그려주면 만나는 점의 좌표 혹시 찾을 수 있겠니? 얼마지? 여기가 2의 5제곱이 30이니까 5,32가 되겠다. 여기는 얼마? 정확히 구할 수는 없네. 4의 x제곱은 32. 근데 4는 2번 곱하면 16, 3번 곱하면 32니까 3번 곱하면 64니까 정확한 정수값은 찾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만 둬주면 될 것 같아. 그치? 단 이 점이 어디와 어디 사이인지는 알 수 있는 거지. 확실한 건 저 점의 x좌표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가 2,16일 거고 저 위에 3,64가 있을 테니까. 그치? 요 정도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걸리적거리니까 점선으로 바꿔주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래? 이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에서 어디? 여기 말하는 거지.
요 안에 4개의 점좌표가 모두 자연수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과연 몇 개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네. 오케이. 그러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이 일단 중요하니까 요 빨간색 저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그려보자. 확대. 괜찮지? 이거 때렸으니까 다시 들고 오고, 요 빨간색 점이 0,1이 될 거고, 그치? 요 검은색 점 여기가 5,32였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했었어. 그 다음에 그럼 얘네가 일단 자연수점들이니까 우리 X좌표가 0부터 5까지 변하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면 여기 X좌표가 1일 때를 한번 측정해 볼게. 그럼 얘는 1,2겠지. 맞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2,4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더 올라와서 여기 요 점은 3,8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4일 때 4,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32가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 만나는 요 점들도 자연수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는 자연수 아니지. 4의 x제곱은 2니까. 근데 여기 4의 x제곱은 4니까 아 여기가 1,4였구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얘랑 라인이 똑같았던 거지. 아 1,4였구나. 이렇게 8 안되지. 4의 x제곱은 8. 그 다음에 16은 만들 수 있지. 내가 조금 잘못 만들었네. 라인이 여기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럼 요 점이 결국 2,16이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4의 x제곱 다시 그려보면 완전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y는 32로 마무리 해주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 자연수점들을 일단 전부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가보자. 이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원하니까 하나씩 세보면 되는 거지. 여기가 1이지. 여기 2구나. 요렇게가 1이구나. 요렇게가 1이고, 또 요렇게가 1이고, 요렇게가 x좌표 1이고, 요렇게가 또 x좌표 1차이지.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좀 빌려와야겠는데? 그림이 너무 정신없게 그려놔서 요 아래에 있는 그림, 그냥 이 그림을 들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럼 이 안에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하나하나 세보면 돼. 어떻게 세면 되냐면 여기 시작점이 3,8이잖아. 일단 여긴 있을 수가 없어. 그치? 적어도 x좌표가 2는 넘게 시작돼야 이제 이만한 사각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지. 여기는 이렇게 끼더라도 얘는 이 점의 좌표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셀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부터 과연 몇 개를 쌓아 올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요 꼭지점이 두 번째 경계점이 되겠지. 얘가 점점 올라갈 거야. 그럼 얘가 현재는 9야. 맞지? 그럼 그 다음번에 올라가면 여기가 10 될 거고, 이게 점점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2,16 나왔었지. y는 4의 x제곱이. 그래서 요 점이 9부터 16까지의 좌표를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럼 9부터 16까지 숫자 몇 개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하게 되면 8개가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8개가 확보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가 자연수점이 안 되기 때문에 삐져나와서 더 이상 안 세워도 돼. 그럼 그 다음 옆으로 옮겨가면 되지. 그럼 여기는 자연수점인 거 아직 확실하지? 그러고 딱 옆에 봤더니 여기가 마침 4,16이었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정사각형을 셀 수 있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만 세주면 되겠다. 그럼 요 점의 x좌표가 17이겠지. 그럼 요 17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쌓이고 쌓이고 쌓일 테니까 점점점 어디까지? 이렇게. 그래서 32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럼 17부터 32까지니까 숫자 몇 개지? 32에서 17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그러면 16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따라서 8개와 16개 전부 다 더해서 24개가 되는 형태다. 그래서 이런 격자점 세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격자점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라인 선상 격자점까지 그려가면서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쉽게 풀리는 문제. 나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정사각형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한번 풀어봤어.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격자점까지 그려져 있네. 친절하게 여기다가 한번 자세하게 점들 찍어가면서 그래프 그려서 그 안에 몇 개 정사각형 개수가 들어있을 수 있는지 체크해주면 되고, 얘가 사실 좀 애매한 게 엄청 옛날에 그 나영 시절 있었을 때 그것보다도 아마 더 옛날이었을 거야. 아마 10년대 초중반 정도인가? 그럴 때 아마 킬러로 나왔던 소재로 알고 있어. 30번 이런데 제일 마지막 문제. 그래서 엄청 귀찮게 해서 막 정답 개수 막 세 자릿수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세게 노가다 시켰던 유형이 있어서 뭐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럼 격자점 부활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N년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부활하진 않았지, 작년까지. 근데 또 올해 이 격전의 시기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해두는 게 맞다. 너가 언제든 셀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오면 풀면 되고 안 나오면 뭐 아까운 거고, 그냥 그 정도가 되는 게 맞지. 뭐 시험 성적 갖고 우리가 도박하고 이거 안 나올 거야 하고 안 했다가 나오면 어떡하게. 그치?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거르지 말고, 일단 하는데 거르지 말라는 뜻이 약간 후순위로 두라는 거야. 후순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후순위.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유형 있잖아. 현재 중요한 유형. 얘네부터 너가 완벽히 어느 정도의 사전 문제, 기출 사전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후순위 애들을 처리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격자점 색이나 우리 앞에서 했던 상용 로그나 그런 것들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꼭 현재 중요한 유형들 내가 체크해 주는 것들, 그것들 위주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2등급 혹은 1등급 컷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해도 전혀 늦지 않은 유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일단 넘겨도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기본 다지기까지 한번 우리 풀어보면 이번 단원도 마무리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 단원 로그 단원에서 또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